다른 걸로 채울 수 있었겠죠. 그래도 무언가를 항상 갈망해 오지 않았을까. 예술인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예술 활동이 궁금하시다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모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예술이 뭐라고? 안녕하세요. 사회자 임지윤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름답게 나를 망친 나의 구원자, 예술입니다. 장애예술 연구와 제로셋 프로젝트 창작자로 활동하신 문영민님과 외국계 포털 회사의 광고 전략 전문가이자 사물놀이 땀띠 연주자로 활동하는 이석현님 두 분을 모셔서 예술로 인해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영민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영민이고요.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측 그리고 제로셋 프로젝트에서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접근성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은 장애예술, 장애인 건강불평등, 노동불평등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장애인 사물놀이 연주단인 땀띠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외국계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광고 전략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뭔가 예술 활동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눈에 띄는 장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 앞에 서던 게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겨내고 무대를 완료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예술인의 사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대학 갈 때 이력서에 쓸 것도 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연구자로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제가 이 공연 장애예술이라는 장르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냥 저는 평범한 장애 연구를 하는 연구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장애예술이라는 주제와 결합이 되면서 장애예술, 장애인의 몸이나 장애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유한 연구 주제를 가진 연구자가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몸이라는 화두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공연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몸을 어딘가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 조금 약간 두려운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연을 하고 나서는 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에 대해 좀 당당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예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예술을 추천하는 이유 3가지를 각각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조금 다른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예술 활동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른 삶에. 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유기도 한데 겪음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 많이 겪어보는 거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다 보면은 내가 원래 살았던 혹은 예술이 아닌 삶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이나 시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예술이라는 게 나의 뭔가를 포기하는 거는 좀 나중의 일이고 지금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경험할 때는 오히려 나의 원래 살던 혹은 다른 삶이나 다른 존재로서의 삶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정말 즐거움이에요. 순수하게 그런 이유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술을 시작하는 사람 혹은 망설이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조언이라면은 전 더더욱 이 3번째 즐거움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충분히 이 3번째 이유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술하면 즐겁다. 네. 네, 그럼 영민님 추천 3가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조금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좀 몸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콘텐츠 같은 데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몸에 대해서 관심을 덜 기울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몸을 드러낼 기회 같은 걸 갖지 못하고 그래서 좀 관계에서 소극적이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공연을 해보고 나서는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공연 예술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은 참여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연을 만드는 과정은 되게 짧지만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고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랑도 만날 수 있고 되게 많은 자원이나 기회들이랑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쯤은 참여해 보시는 것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추천을 해주셨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술에 대한 마음이 깊으신 두 분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에 예술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약간 좀 평행세계를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 다양한 기회,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서 과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없던 삶이 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과 같은 이제 트랙을 달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어찌 뭐 공부도 뭐 했을 거고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었겠죠. 예를 들어 뭐 토익이나 토플을 더 공부해가지고 갑자기 유학을 갔다 오던가 이런 삶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을 달래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항상 갈망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드네요. 연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0년에 처음 공연을 참여를 하게 된 계기도 그냥 인생에 되게 따분하고 도약이 필요하다는 시기였는데 만약에 그때 공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졸업을 하고 그냥 회사에 쭉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재미난 일들과 덜 만났을 거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도 덜 만났을 거고 지금보다 조금 더 덜 재밌고 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술을 고민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예술과 일 사이에서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술인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예술이 뭐라고는 계속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